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즐거운 라방데이입니다. 오랜만에 줌을 켜는 것 같아요. 줌을 켜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얼굴을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이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2년 전에 이 줌으로 얼굴 내보내기가 너무 싫다고 하는 민원 때문에 우리가 라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라방도 나름 엄청 그렇게 편리한 점이 있어요. 편리한 점인데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그 장미연 다이몬드 마스터님께서 그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 장미연 그룹장님은 거의 초창기 멤버라서 한 2년 넘게 이 FC 안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 우리 비즈니스가 긴 마라톤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안 찾아온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AI 로봇이겠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본인의 경험담을 비로소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는 자리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게 구성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장미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연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라방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화면 공유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왔는지,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때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 팀원들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잡아왔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해보면서 공감대 형성도 해보고, 이 안에서 우리도 멘탈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라디오 방송처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구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부자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억 원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위 20%, 그리고 10억 정도죠. 9억 7천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되신 분들이 15%, 그리고 13억 3,500이면 이제 상위 5%. 방금 이야기했던 29억 2천이면 1%.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0.1% 부자는 76억 8천이 됩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이게 뭐 아파트, 그다음에 뭐 땅, 뭐 이런 거 다 현금 다 포함인 거죠. 다 포함입니다. 거기서 부채를 뺀 거. 아, 부채를 뺀 거. 이제 빚 좀 빼야죠. 남의 돈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순자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정말 슈퍼리치. 그럼 어느 정도? 누가 이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평균적인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300억 넘는 분들이. 300억.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자산 100억. 아, 그러니까 이제 은행 예금이라든가 주식, 채권 이런 거 다 합쳐서 100억 이상, 그리고 총자산 300억 이상을 갖다가 보유한 부자들을 슈퍼리치. 그러니까 상위 0.1% 부자 중에서도 상위. 그래서 슈퍼리치가 되고 싶다면 사업을 일단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은 한 48%. 나머지 절반, 52%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의 또 대부분, 절반 이상을 은행 예금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주식이 많습니다. 주식 그리고 채권, 채권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슈퍼리치 특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펀드, 신탁 뭐 이런 순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다 돈을 벌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이 모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공의 기준이라든지 부자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합치고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가구 먼저 제가 처음 가입한 날이 2021년 5월 8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2023년 8월 17일까지 총 2년 3개월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 또한 다양한 일들을 겪었고, 초창기였다 보니까는 시행착오 겪은 것도 엄청 많았고, 만들지 말라는 꽃돼지도 라인에 있고, 다양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버텨냈었냐면, 처음 제가 시작한 거는 정말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한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지켜보기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대화조차 안 하고 팀방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헤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호기심으로만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로, 호기심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호기심에서 멘토들이 해주는 모습들을 보고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첫 단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그냥 밥 떠먹여주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가 붙으면서 그때부터 좀 재미있어서 팀방에 대화를 나갔는데, 대화를 나갔더니 너무 반응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제가 속해 있던 팀이 텐션이 좀 높은 편이라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열정이 생기면서 이제 2년 동안, 2년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활동을, FC 활동을 2년 넘게 해오면서 열정을 꾸준히 가지고는 있었지만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열정이 너무 넘치다 보면 초기에 홍보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유입이 안 들어와. 그리고 유입이 들어오긴 하는데 가입이 내 마음처럼 잘 안 돼. 정말 내가 리크루팅을 하면 바로 가입이 될 것 같고, 가입하면은 반응도 좋고 나처럼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막 있는데, 가입을 했는데 막상 사람이 반응이 없고, 뭐 구매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잠수를 탄다든지, 신규 트레이닝을 하다가도 잠수를 탄다든지, 그리고 또 초기에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다른 유혹들. 애터미 자체가 처음부터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유혹들이 엄청 많아요. 초기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돈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흔들리는 일들, 그런 다양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초창기에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방 지치는 이유가 마음대로 그 열정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초반에 열정을 불태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유지를 하려면 적당한 열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열정이 딱 안 맞아떨어진다, 내 열정만큼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힘든데 재미없어 하지 말까? 다른 일 없나? 아, 나랑 안 맞나? 이 일 아닌가?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 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했더니 그런 분들이, 열정이 엄청 넘치셨던 분들이 많지만 점점 사그라드는 이유가 지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너무 처음에 열정을 불태우지 말라는 거. 열정이 식어갈 때 딱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인생에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가 지나버린 시간과 내뱉어버린 말, 놓쳐버린 기회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에 내뱉어버린 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왜?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뱉은 모든 말은 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요. 내가 뱉은 말이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처럼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농부가 썩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다고 하고요.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의 말을 계속 내뱉으면 농부가 튼실한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레몬을 생각하면 침이 만들어지고 사랑해라고 말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그런 뇌에서 움직이는 그런 반응들 있잖아요. 뇌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마다 뇌는 아, 그렇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이 모이고 모여서 내 미래를 만든다고 해요. 엄청 중요한,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많이 느껴지시죠?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긍정적인 말이 더 많다면 내 미래도 긍정적이 될 것이고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면 내 미래도 부정적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는 하고 있던 가만히 있던 시간은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간들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기회는 있었을 거라는 거. 그렇지만 놓쳐버리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이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 이거 되게 공감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정답이라는 게 없고, 두 번째, 비밀이 없고, 세 번째, 공짜가 없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선택의 갈래길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구에게 맞는 정답이 누구한테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건 저는 정말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공짜가 없다는 거.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쉬운 일이라고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언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공짜는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인생에서 실패로 이끄는 것. 세 가지는 자만하는 것과 게으름 피우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또 얘기해 줄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게으름 피우는 거 있잖아요. 이 게으름 피우는 거는 핑계에서 먼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로 이끄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곤하면 일찍 자면 되고, 체력이 약하면 운동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절약하고 수입원을 늘리고, 어렵고 복잡하면 쉬운 것부터 찾아서 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책을 읽거나 수업을 듣고, 기운이 없다면 건강하게 먹으면 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힘들다, 피곤하다라고 평상시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핑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들다, 뭐 바쁘다, 본업이 바쁘다,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우리는 휴대폰으로 게임할 시간도 있고, 유튜브 볼 시간도 있고, 인스타 볼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아직까지는 핑계 댄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거나 아직까지는 마음을 다 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선택하는 것, 변화하는 것, 실행하는 것인데요. 선택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얘기를 해주거나 뭐 경험을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고 그 변화, 선택으로 인해서 실행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들한테 보이는 것보다 내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인생에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는
나의 육체, 나의 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나의 육체에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태도. 저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과 태도, 그리고 몸,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생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 태어난 환경과 타고난 성격과 타인의 생각인데요. 이런 거에 엄청 연연하고 나는 집이 이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처음에는 나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성격들이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걸 바꾸려고.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성격이잖아요. 그 성격을 바꾸기라는 게 엄청 쉽지 않거든요. 그 성격을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술술 풀리게 하는 주문 3가지. 나는 잘해왔으며,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거를 계속 외우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에서는 내가 말하는 게 뇌에서는 그렇구나, 너의 상태는 지금 그렇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주문을 외우다 보면 뇌에서도 아,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아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말하는 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일단 나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고, 생각을 바꾸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과정이 바뀌고, 과정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작은 변화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FC를 선택할 때 저 또한 FC를 선택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확신 없이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어차피 1년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해보면서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꾸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1년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 실패 안에서도 내가 배우는 게 있고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 해보면서 지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더 바뀌는 그 안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변화와 선택들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노래를 넣어놨는데 이 첫 단계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노래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그것만을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줄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나가줄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이 노래에서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꿈과 목표거든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돈을 벌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인생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돈 이외에도 많은 목표와 꿈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꿈들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정말 시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 시나리오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꼭 적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모든 칸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꿈을 키워오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정말 많은 꿈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꿈들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꿈들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다 만들어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칸을 채우려고 부담 가지면서 적는 거 말고 그냥 정말 내가 정말 한 칸을 채우더라도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를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내일 석세스 날이라서 내일부터 아마 등록하는 날일 건데 인생 시나리오 참여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꼭 다 손으로 직접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확실히 인터넷으로 그냥 타자 치면서 적는 것보다 글 적으면서 글로 직접 적으면서 하니까 계속 생각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떠오르고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아, 그때 이걸 하나 더 적을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달에 또 업그레이드 된 그런 꿈들을 적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고 해요. 특히 돈에 관련된 목표는 더더욱 쉽다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1억까지 벌 수 있는 일이에요. 프로모션으로 10억까지 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목표를 세워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2만 원, 6만 원 받았을 때, 와, 1억까지 언제 벌어? 라는 그런 생각들로 목표가 엄청 멀어 보이고 커 보이는데 그 10억이라는 금액을 1억으로 줄여보고 1000만 원으로 줄여보고 100만 원으로 줄여본다면 우리 100만 원 버는 거는 솔직히 나가서만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일단 100만 원부터 벌어보자. 6만 원부터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작게 잡아서 점점점 높여간다면 그 목표들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뤄가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가 업그레이드 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 제가 이제 2021년 5월 8일 시작을 하고 5월 8일 날 시작했는데 10월 달에 리더님께서 그룹 분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 무슨 갑자기 이렇게 그룹 분리를 하냐 이랬더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초반기에는 가입이 조금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기존 그룹에 있던 사람들 유지가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냥 일단 네가 나가야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C그룹으로 분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C그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멘티들 관리가 시작을 했는데 멘티들 관리하면서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고비가 엄청 많이 오죠. 가입이 됐는데 멘티들이 생기는데 멘티가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멘티들이 생기고 있는데 멘티들이 생기면 금방 수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수당이 아직 발생이 안 해요. 그래서 멘티가 빨리 늘어나지 않아요.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점점 멘티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 맘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일이 대부분이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멘티와의 관계에서 멘탈 흔들릴 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봤을 때 어떤 글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일이 같고 태어난 날이 같고 태어난 장소가 같더라도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쌍둥이라도 쌍둥이지만도 성격이 다르다. 생긴 것도 다를 수 있고 생긴 모습이 같아도 성격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 맘처럼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멘티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2021년에 가입했을 때 당시 저를 가입시켰던 저의 멘토는 없어요. 지금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멘토가 바뀌어서 다른 멘토를 이렇게 멘토로 모시고 있었는데 멘토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 뭐냐면 정말 사회나 가족들도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FC 안에서 있는 멘토들은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멘티들의 성공과 발전을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먼저 겪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직접 겪지 않고 조금 더 쉽게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시행착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챙겨주고 생각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커다란 그 무게감들을 멘토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대로. 그래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점점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는 그 멘토가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멘티들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는 멘토님한테 많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있다는 거 한번 영상 짧게 볼게요. 진짜 원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요령? 나 할 줄 모른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그런 거 알려준 영상이 몇십 개 있잖아요. 몇백 개 있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단,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 책을 보시고 더 빨리 가고 싶다. 실제로 그걸 해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근데 그래도 못해요. 정신 차리세요. 안 변하면 안 한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멘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히는 게 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대신 겪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나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단계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멘토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솔직히 말해서 멘토라고 해서 별 그런 특별한 게 아니고 나보다 하루 일찍 가입을 해도 멘토가 되는 거잖아요. 하루 일찍 가입했다고 해서 시행착오를 조금 더 겪고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런 조금 희생 아닌 희생을 하는 게 멘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존중을 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시스템이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처음에는 신규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리크루팅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멘토들이 알려주는 대로 정말 앵무새처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알려주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 또한 그 과정 속에는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행착오들을 멘토들이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멘탈에 관련된 글들을 좋아해가지고 찾다 보면 이렇게 와닿는 문구들이 있어요. 혼자서 빨리 갈 텐가? 다 같이 멀리 갈 텐가? 빨리가 중요한가요? 멀리가 중요한가요? 저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꾸준히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감정을 인지하는 법을 알고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함께 목표를 달성한다. 네 번째, 편안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으로 직접 걸어간다. 다섯 번째,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며 책임감을 보인다. 이거는 우리 일에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에서도 협력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다이아를 갈 때 제가 그 멘토님한테 물어봤어요. 리더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명이라도 세일즈 마스터를 못 가면 제가 점수가 다 채워지더라도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못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렇다는 건 나 혼자서 계속 올라가고 싶다고 해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점수가 돼도 밑에 하부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함께 달성하지 못하면 나도 달성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는 팀빌딩과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선택도 우리는 멘토들은 끌어주고 당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걸어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같이 도전을 하고 같이 목표를 잡아가면 스스로 가져야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은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잡지 않는 이상.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책임감을 가진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멘토들이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거라는 의지와 노력하는 모습, 완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만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이더라도 끌어줄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에게 너그러워져라. 저는 좀 이게 좀 큰 편이거든요. 저한테 좀 많이 냉정하고, 냉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그러운 게 나한테는 더 엄격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내가 말했고, 내가 행동한 거에 있어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과를 솔직하게 스스로 평가한다. 그리고 성과에 우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네 번째, 시사 트렌드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감정에 공감한다. 이것 또한 멘토도 그렇고 멘티도 그렇고 모두 다 가져야 하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많이 차이 나서 멘토 멘티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몇 시간 빨리 가입을 해도 하루 빨리 가입을 해도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같이 이해하고 서로한테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에게 공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라는 게 한 명만 배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딱 한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해요. 인생에서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은 모두 일정 정도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여서 삶을 화려하게 일구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TV에 출연하는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대다수가 원래 성격 자체가 밝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원래 의외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머릿속으로 맨날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행동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재미있게 보인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하기 싫은 거라도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 말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는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애초에 주어진 성격과 익숙한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좀 바꿔보려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나 자신을 먼저 속여보면 그 생각이 바뀌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인데요. 이거는 저는 멘토들이 많이 생각할 그런 가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보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독여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네.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항상 나 세상이 날 알아주길 바래. 실은 나 세상이 날 안아주길 바래.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지는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에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 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생각을 들으면서 멘토님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멘토님들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멘토들도 기댈 곳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기댈 곳이 필요했지만 멘티를 찾아가기는 힘들더라고요. 멘티한테는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2년 3개월 동안에 정말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실제로 울고 있는 일도 있었는데 톡방에서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멘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찾을 수 있는 멘토도 언젠가는 기댈 곳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여기 있으면 멘티들 다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또 겪게 될 일들이니까 같이 지금부터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8일 제가 시작해서 10월 달에 10그룹 분리를 하고 2022년 5월, 7월, 12월, 그리고 올해 4월 이렇게 해서 9, 11, 12, 17, 18, 19그룹 그룹 분리를 만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멘티들과의 관계가 다양한 관계, 소통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관계 유지가 정말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2023년 4월 상반기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했고 2023년 7월 하반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을 하면서 제 멘티 4명도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건 직급 목표 도전인데요. 직급 목표 도전할 때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리더님한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나는 멘티들과 함께 갈 수 없으면 나 혼자 점수가 돼도 나는 목표 도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직급 목표 도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막상 직급 목표 도전을 했더니 이때 또 뭐 그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이 과정들이. 그래서 이때 제가 얼마 전에 또 멘탈이 흔들렸었던 때였는데 세일즈 마스터를 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멘티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세일즈 마스터의 과정과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루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아, 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 목표 도전이었고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해 나갔었냐면 이때도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글들을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인데, 기회는 준비하는 자가 아닌 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라고 해서 배우 임지연의 데뷔 스토리가 있는데, 임지연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보면 어디서 캐스팅 받았어요. 뭐, 알바하다가 캐스팅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임지연이라는 사람은 직접 발품팔러 갔다고 해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기획사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처음에 기획사를 찾아갔더니 그 경비원 아저씨 같은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 대표님이랑 만나고 싶다. 대표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꼭 대표님 만나야 되니까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당차 보였는지 회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러고는 직원들 있는 곳으로 임지한 이분을 안내를 하면서 얘들아, 우리 회사 대표님 만나러 왔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막 웃더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랑 단독으로 인터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대표님은 바로 먼저 계약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든지 적기는 지금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라는 거고 하나는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세요. 라는 이 두 가지였는데 우리가 기회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게 기회예요.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마음 먹었을 때 지금 바로 하는 게 제일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늦었어요라고 생각하는데 늦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간 지나면 더 늦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공의 가능성과 희망은 하다가 발견하는 것이지 될 것 같아서 하면 늦다고 해요. 이거 제가 직급 도전하고 나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말인데 직급 도전하면서 결과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이루고 있다는 멘토가 이렇네? 누가 이렇네? 라는 결과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되는 건가?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볼까? 라고 하면 늦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전할 때 같이 멋모르고라도 그냥 하자 그러면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나아가야지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되는 거 지켜보고 나중에 될 것 같아서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저 이 도전하면서 그걸 제일 많이 생각을 했고,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는 자에게 찾아와요.
완벽한 때라는 건 없음을 명심하세요.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보다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놓치게 되는 기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기회예요 라고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는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쉽다고 생각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든 내가 먼저 일단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인데요.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찢어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만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웃음 있을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저 딱 계속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악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악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 정말 처음에는 힘든 과정들이 많아요. 세일즈 이루기 전까지. 세일즈 이루는 당시까지도, 이루어질 때까지도 힘든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이아까지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았어요. 제가 초창기에 들어와서 2년 만에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멘토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고 우리가 먼저 도전을 했던 이유도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먼저 겪어보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도전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기간을 줄여서 우리보다 조금 덜 힘들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더 버티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든 해내는 멘탈 갑 특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귀에 필터가 달려있다. 누군가가 하는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걸러 듣는 필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쩌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할 때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고 어쩌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 멘티들 만났을 때 모두가 다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정말 큰데 어쩌라고 나는 그냥 내 길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간 일은 그대로 둔다. 후회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느껴지는 건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제가 제일 공감하는 건데, 어, 내가 하고 싶어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내가 재미있어야 열정도 생기는 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 아니라고 얘기를 못 했더니 내가 부담을 느끼면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재미있었던 것까지 부담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일의 일정을 관리하거나 해야 할 방안을 계획하는 건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누군가와의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 계획할 수 없고 예방할 수도 없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멘탈 갑들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어찌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서 치워버리는 것만으로도 인생 스트레스의 절반은 해결되고 훨씬 더 생산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본인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면 멘탈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독해져라. 누구도 나에게 상처 따위 줄 수 없도록. 두 번째, 냉정해져라. 나를 망치는 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도록. 세 번째, 배워라. 누구도 나를 얕잡아 보지 않도록. 네 번째, 피하지 마라. 똑같은 고난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다섯 번째, 웃어라. 세상 모든 복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여섯 번째, 겸손하라. 시기와 질투가 나를 둘러싸지 않도록. 일곱 번째, 비교하지 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덟 번째, 감사하라.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 글들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 나를 챙기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연스럽게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강하게 만들면 그 멘탈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달리는 사람 중에서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못 봤고, 매일 독서하는 사람 중에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 못 봤고, 매일 명상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 못 봤다. 매일 무언가를 거르지 않고 하면 매일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매일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일 힘을 키울 수 있다. 우리 지금
정말 단순한 체크리스트라도 매일매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일을 내 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독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리더 챌린지에 독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리더님께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시면서 독서에 대한 미션을 추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독서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독서가 왜 중요하지? 책이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 보면서 주관이 또렷해지고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내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게 독서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홀로 세상과 싸워가며 홀로 자신의 꿈을 지키는 당신, 그 누가 뭐라 해도 소중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꽉 채워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2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장미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소통을 안 한 날이 없거든요. 2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저 친구는 왜 항상 긍정이고 항상 밝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강의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미연 그룹장님도, 미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도 많이 힘들었었구나. 그 힘든 순간을 이때까지 겪고 오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강의에서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스스로 이 멘탈을 극복한 방법들을 오늘 강의에 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고 더 인상적이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들었던 노래처럼 돌덩이처럼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거랑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랑은 그 농도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 일은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닦이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멘탈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어려운 순간들이 오면 오늘 우리 미연그룹장님이 했던 그런 동기부여, 이런 문구들, 스스로를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이 노래 세 곡을 엮어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준 우리 미연그룹장님께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오늘 9시가 넘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석세스 아카데미 있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 지금 저희 그룹, 저희 팀 FC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요번에 서울 12명, 부산 22명 이렇게 참여를 하던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석세스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가지 말고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볼만 합니다. 가서 이 현장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 어떠한 소속감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를 정말 이 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시간이 안 돼서 나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 시간을 한번 내서라도 나는 반드시 참여해 보겠어. 한번 참여하면 또 그 다음 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 회사에서 100만가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오프라인에 대한 중요성들을 요즘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시스템에 맞도록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이 오프라인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전단지 돌리는 그런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을
오프라인에 맞는 그 트레이닝 시스템도 만들 거고요. 그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100만가 프로젝트 같이 시행착오를 지금부터 겪어 나가는 거예요.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겪으면서 같이 진행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신규 트레이닝이 아니라 홍보 챌린지가 새롭게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각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가 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계속해서 이 홍보에 대한 기법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더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끌어내고 더 개발을 많이 해서 더 많은 홍보 기법들을 발췌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 챌린지를 복제를 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해도 다시 참여를 해서 또 어떤 개선점이 있을지, 어떻게 개발해 나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그룹원들끼리 스스로 의논하고 또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석세스 아카데미에 우리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는 팀원이 3분이나 계세요. 조승훈, 이미경, 서울에서는 금동호. 우리 팀원 발표하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부산에서 파퍼네터미 강의를 합니다. 부산에 오시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 별로 연습도 많이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아는 거 그냥 그대로 가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무튼 내일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기운 듬뿍 받으시고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